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언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엄해나 모략 같은 부분들이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권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도 여권의 외곽단체들이나 주변부로부터 아마 그와 같은 엄해성 공작이 시작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번에 결국 보도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흔들기가 본격화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 속한 사람들의 주로 특성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적편에 속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부분들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공격 소재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길 수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입니다. 한겨레 21과 한겨레 신문의 보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을 덮었다. 2019년 10월 11일자 한겨레 21의 보도 내용에 바탕을 두고 한겨레 신문이 발신한 그런 보도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3년 김학의 차관을 둘러싼 이른바 별장 성접대 1차 수사 당시에 윤석열 이름이 나왔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 씨로부터 윤 총장을 별장에 수차례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그럴싸하게 포장이 됐습니다. 또 이후에 윤 씨의 진술을 담은 진술보고서 등을 검찰 수사단에 넘겼으나 수사단이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덮었다. 일반인이 보도를 접했을 당시에 기분은 검찰총장도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반응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건설업자 별장이나 드나들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 그런 대응을 했고, 동시에 기사를 낸 한겨레의 하의영 한겨레 21 기자를 상대로 보기 드물게 개인 자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게 이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건의 주모자와 의도는 무엇인가? 여러 자료를 제가 읽고 내린 판단은 윤석열 총장을 흔들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물이 비슷한 내용을 한겨레 21 기자에게 흘렸고, 또 한겨레 21 기자 역시 그런 정보를 흘린 사람과 같은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사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나 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법무부 과거사위 관계자들 통해 관련 내용이 흘려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거사위를 주도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진상조사단의 문제가 이렇게 또 터졌다. 조사단 일부 구성원의 이런 식의 행태가 너무 화난다.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해서 박준영 변호사가 상당히 격앙된 그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남겼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의 좀 더 상세한 내용은 10월 11일 날 CBS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이 방송 인터뷰는 상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윤지호 사태 때도 밖에서는 언론의 책임도 많이 얘기하지만 언론의 책임 이전에 근거를 들여다보면 진상조사단이라는 이 공적기구에서 나온 얘기라는 게 근거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공적기구를 신뢰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공적기구에 가담한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기구에 속해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적인 임무는 비밀 준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비밀 준수 의무를. 그런데 그것을 밖에 나와서 사적으로 유용해버린 겁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가 좀 명확하지 않죠. 또 박준영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기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책 이해관계 때문에 이 보도를 흘린 사람, 그리고 이 보도에 동조해서 취재한 사람들은 이해관계, 즉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면서 취득한 그런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하고 또 그와 같은 그런 정치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기사화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 그리고 정파적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지어낸 사례에 속한다. 그러니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일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당시 직급 같은 걸 미뤄보면은 접대를 받을 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다. 현재 검찰총장이. 취재원이나 기자나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의영 기자는 11일 저녁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그냥 쓰고 나면 그만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파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상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아무튼 이번 그 사건은 제가 꼼꼼히 관련된 그런 기사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명백하게 오보이고 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한 그런 음해성 기사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